한자 쏙 빠진 역사 옛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배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나라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은 고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을 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구한말 이래로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서양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조선이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즉 옛조선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조선은 조선이나 옛조선이어야 하고 이성계의 조선이 후조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을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아침조, 고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선을 더 깊이 보면 왕조나 조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기원은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변천되어져 왔습니다. 5000년 전 수메르 사람들의 쐐기문자가 그랬고 초기 한자인 각골문이 그랬습니다. 지역마다의 생활 환경과 풍습에 따라서 그림 형태의 부호로 만들어져 약속된 것이 글이라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부호로 쓰는 것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유수 기업 애플과 셀사의 로고입니다. 이 그림에서 처음에는 조개와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의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로고만 가지고는 애플 같은 경우에 왜 사과를 그려놨는지,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처음 그림을 보면 뉴턴이 나무 아래 앉아서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 사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골문을 보면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그림이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라는 호칭은 무려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금문, 대전체, 소전체를 거쳐서 지금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들은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것이어서 이 글자, 즉 한자 속에는 기록되지 않은 문화나 역사까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기록에 있네, 없네, 거짓이네, 아니네 할 것 없이 글자가 우리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지닌 음절문자로 왜 그렇게 그려졌고 왜 그런 뜻을 품고 있는지를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가 어떻게 아침의 뜻이 되었을까를 알기 위하여 우선 아침의 뜻을 가진 다른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아침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여기에 해의 하루가 있습니다. 해의 하루는 농사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보이지도 않는 이른 새벽에 그 시절의 사람들은 조개로 만들어진 농기구를 들고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신의 각골부는 조개와 두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면 이제 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조, 일찍조라고 불려지는 이 글자는 해가 수평선에 어른어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단은 그 수평선에서 해가 조금 더 올라와서 더 밝아졌을 때를 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가 하늘 높이 떠서 지상을 비추는 모양으로 양자가 됩니다. 이 양자는 지금은 쓰지 않고 옆에 언덕 부자가 붙어서 햇볕 양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조는 그렇게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조나 단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침의 뜻이 있는데 왜 굳이 아침조라는 글자가 필요했을까요? 조라는 글자는 간부터 시작됩니다. 금문의 간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또 하나의 글자 한과 모양이 같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일시출, 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광간간야라고 해서 그 빛이 아주 찬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측 부분을 사람인이라고 하시는데 간간, 즉 빛을 강조하여
빛이 뻗어나오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간은 아침조를 비롯해서 나라한, 난간간, 마를건, 창극, 알선할알, 서한한 등 여러 글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여러 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 글자 속에 햇빛 빛날 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은 지금 우리나라 이름과 성씨로만 쓰고 있는데 조와 그 뜻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찬란한 햇빛이 두루 비치는 나라. 소설가 김진명 선생님은 이 나라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천년의 금서라는 소설 한 권에 남겨놓기도 하셨습니다. 난간간, 햇빛이 비치는 양지 쪽의 우물난간을 뜻합니다. 식물이 햇빛 아래 시들다. 이것이 마를건입니다. 날이 선 창끝이 세 갈래로 나눠진 창극. 서한하는 붉은 깃을 한 하늘의 달그로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침조는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요? 조선의 조는 햇빛 빛날 간 옆에 배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가 있음으로 해서 조는 그냥 벌판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배가 있는 바다의 아침, 출항했던 고깃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아침을 뜻합니다. 옛 글자 배는 지도자, 즉 리더를 뜻합니다. 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스스로를 칭할 때 짐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배 위에서 무언가를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의 호칭은 주나라 후기에 황이라는 글자는 진시황 때부터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천자로 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짐이라는 글자가 각골문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배주자가 지도자의 상징으로 그때부터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서적 속의 조를 보면 각골문은 떠오르는 태양과 풀잎 그리고 아직 빛을 잃지 않은 초승달로 표현되어 있고 금문은 옆에 풀잎들이 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설문해자는 햇빛 빛날 간의 뜻을 따르고 배주는 발음 요소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골문의 초목을 강조하여 배의 풀이가 잘못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한두 개 정도인 각골문에 비해 금문이나 소전체에서 물과 배로 그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목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금문에 보면 각골문에서의 풀잎이 모두 없어지고 모든 금문의 글자가 햇빛 빛날 간 옆에 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동해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소전체에 와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배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소전체에 배주가 그려져 있고 대부분의 금문에 물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각골문에 있는 풀잎이다. 풀잎에서 떠오르는 햇빛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배가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조선의 선자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은 물고기와 양으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여기서 양은 양고기와 같이 맛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은 맛이 뛰어난 물고기, 즉 살아있거나 신선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선어라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농업진흥청 사전에 따르면 선어는 경직 중이거나 또는 해경 직후의 신선한 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면으로 보아 악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것, 시장용어로는 저온에서 보존되어서 얼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말합니다. 생선의 맛은 신선함을 최고로 하므로 갓 잡은 생선의 생동적인 모습에서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고대인의 관념을 자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 비치는 조에 신선한 즉 생동감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조선의 두 글자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왜 배와 물, 즉 바다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글자 속에 숨어있는 배와 바다는 우리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지도의 조선의 영역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만이 바다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조는 조선 이외에도 조정, 조공 등 그 당시의 조정, 즉 왕을 의미하는 글자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정은 천자가 다스리는 곳을 뜻합니다. 조공은
천자의 나라에 바치는 공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족은 퇴조 등은 조정에 나가거나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글자 속의 조가 우리 조선의 조자를 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선이 그 당시의 천자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조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얘기를 다룬 것인데 이 왕조의 여인에도 왕조는 조선의 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왕조는 일본어 사전에도 군주의 계열 또는 그 계열이 지배한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 용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역사적으로 조선은 왕조만 있었으며 황조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조는 진시황 이후에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왕 또는 천자라고 불렸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왕의 계통을 왕조라고 버젓이 표현합니다. 조선 천자국의 해 뜨는 아침을 보았습니까? 신선한 고기를 가득 실은 고깃배와 함께 수평선 저 너머에서 떠오르는 햇살.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또 모두가 쓰는 조라는 글자는 대륙을 다스렸던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